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권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교감할 아이는요. 이름은 몽이입니다. 예, 견주께서 주신 질문은요. 저번 교감했을 때 내년 가을에 온다 했는데 몽이와 만날 수 있는 좀 더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날짜를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알려주면 괜찮은데요. 음, 날짜를 찝어주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긴 해요. 네. 그래도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요. 몽이와 만날 장소를 엄마가 찾아보긴 하는데 아직 정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교감 때 여자가 안내해 준다라고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돌아오는 몽이라면 알 수 있는 특징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가끔 꽃별이를 만나러 가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네, 만난다면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동생 짱이를 데리고 왔는데 혹시 서운해하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 하셨고요. 그리고 요청의 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교감을 마쳤고요. 몽이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요. 회색이었어요. 회색빛. 회색빛의 털뭉치. 녹색의 잔디. 주변이 다 녹색 계열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회색빛이 도는 아이가 털뭉치가 있으니 단박에 눈이 들어오는 거죠. 어딘가 빠르게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그런데 무언가를 잡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왔다 갔다 지금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음, 뭐 목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신나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표정이었거든요. 얼굴이 환하게 또 즐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몽이를 불러보았습니다. 저에게 열심히 막 뛰어더니요. 한 10여 미터 앞에서 띡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도망을 갑니다. 저에게. 도망을 가지만 제가 반응을 안 하니까요. 그 기다려요. 도망가고 나서 잠깐 약간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려고 다가가니까요. 이번에 또 멀리 도망을 갑니다. 놀자고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잠시 그러면서 이렇게 하늘을 좀 올려다봤거든요. 너무나 쾌청한 날씨 그리고 상쾌한 자연공간과 넓은 시야. 네. 눈에 뭐 걸리는 게 없어요. 그냥 탁 튀어있는 들판이니까 안정감도 들고 평화롭다 이런 생각이 말 그대로 걱정이 하나 없는 편안한 상태를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이제 걷는 건 모르겠는데요. 뛰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그 상황에서도 들고 있어요. 근데 몽이는 지금 함께 뛰기를 원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저는 뛰기는 건 싫은 거예요. 네. 그런데 자꾸 저만 치서 이렇게 따라오라고 이런 눈빛이 아이 눈빛이 저에게 막 닿고 있거든요. 그럼 조금만 걸어볼까라는 생각에 몽이를 이제 향해서 가니까요. 몽이가 조금씩 앞으로 먼저 가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산책 아닌 산책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몽이는 앞에서 산책을 하고 저는 그냥 뒤따라가고요. 아직도 시야에는요, 끝없이 넓은 들판, 여러 가지 꽃들, 선선한 바람,
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여요. 너무나 마음이 편해지고 편안해지고,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문득 얘는 굉장히 장난감을 많이 갖고 놀던 활발한 아이였거든요. 여기에는 장난감 같은 것이 없네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요,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장난감 안에 있어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웃습니다. 그 목소리가 꽤 커요. 이 아이의 웃음소리는 꽤 커요. 크게 들립니다. 네. 그런데 방문의 목적이 흐려지는 것이 제가 느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바로 질문을 물어보았습니다. 왠지 이 상황에 그냥 떠내려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내가 온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우리가 정신줄 잡는다고 하잖아요. 네, 정신줄을 그냥 여기에 따라간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서 딱 정신을 차린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질문을 물어보았습니다. 먼저 교감을 할 때 내년 가을에 온다 했는데 공이야 만날 수 있는 날짜를 알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앞에 얕게 흐르는 냇가가 있었거든요. 그 냇가로 몽이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냇가에서 뒤적뒤적 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자리를 옮겨서 무언가 또 뒤적뒤적 냇가에서 뒤적뒤적 거리면서 돌을 하나를 주워서 물봅니다. 이게 뭐야? 라고 하니까요. 자세히 쳐다보니까 갈색하고요, 오렌지색이 뒤덮인 그런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평범한 자갈돌 같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빛깔이요, 악역빛의, 네, 그 오묘함이라고 할까요? 그 안에서 보이는 빛의 그 빛들의 굴절이요, 너무나 이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바라보면서요, 가을이라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네, 가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느낌적으로 전해받았거든요. 다시 묻지요. 날짜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니? 라고 묻습니다. 이어서 보여진 영상은요,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어, 나뭇잎들이 별로 달려있진 않은데요, 몇 가지 거의 간당간당하게 달려있는 몇 가지의 잎들이 있었는데 그 잎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단풍이었어요. 단풍잎이 그냥 몇 개 달려있는 거였어요. 거의 다 떨어지고. 제가 본 이미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성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이 따로 들리지는 않았는데요. 날짜 또는 네, 숫자를 뽑아내야 된다며 제가 받은 이미지나 느낌 이런 걸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라고 전해줄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한 날짜에 대한 정보는, 원하시는 정보는, 네, 제가 전해드리지 못했어요. 보여지지도 않았고. 몽이야 만날 장소를 엄마가 찾아보긴 했는데 아직 만족할 만한 곳을 정하지 못하셨다고 하셔. 여자가 안내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세히 더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네, 여자가 안내해주는 샵을 선택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 여자분은 하얀 옷을 입고 있어요 라고 있습니다. 네. 여자가 뭐 샵을 저는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어요. 남자 사장님이 많은지 또는 여자 사장님이 계신지 또는 뭐 직원이 있고 뭐 사장님은 없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안내해주는 사람, 그게 사장님이 됐든 거기에 직원이 됐든, 네, 위에 하얀 옷을 입은 분을 만나시게 된다면 네, 그 샵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자가 안내해준다 라고 했고 하얀색의 옷을 입고 있어요 라고 했거든요. 네, 하얀색의 옷을 입고 있는 분이 안내해주는 샵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몽이인지 알 수 있는 특징이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의 어떤 것이 다른 것이 있지는 않아요. 라고 합니다. 엄마가 찾는 어떤 외형적인 모양을 보지 못할 거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어떤 아이의 외형적인 것이 있나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 한들 그런 것을 보지 못할 거라 합니다. 굳이 전하면 느낌을 알아채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느낌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아마 나는 엄청 반가워할 거예요. 라고 합니다. 내가 반가워했을 때를 떠올리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 반가워한다 합니다. 사실 이 질문 하나만 똑부러지게 대답만 잘 해주고 잘 들어서 전해주기만 한다면 오히려 너무나 쉬울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오른쪽 발에 뭐 점이 있다든가 무늬가 있다든가 뭐 아니면 한쪽 귀에만 무늬가 있다든가 이런 식의 특징이 있다면 좀 더 만나기 쉬울 텐데 그런 특징적인 것이 없다면 전해주기가 어렵죠. 아이 입장에서도. 가끔 꽃별이 만나러 가고 있니? 만난다면 이야기도 하고 다시 돌아올 계획이라고 말도 해달라고 전해주셨어 라고 이 말을 전했습니다. 따로 가고 있지는 않지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저의 목소리가 닿을지는 모르겠어요 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동생 짱이를 데리고 왔는데 괜찮을까? 서운해하면 어쩌지? 하고 엄마는 걱정하고 계셔 라고 전했습니다. 아마 지상에 있었을 때라면 아주 많이 싫어했을 거예요 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왜 짱이를 데려왔는지 알고 있기에 미안한 마음이 들고 있어요. 내가 계속 지상에 남아 있었다면 짱이는 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도 엄마에겐 사랑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서운하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몽이 말투가 조금 다르네요. 왜 반말만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들리는 거니? 라고 제가 묻습니다. 네, 늘 아이들과의 대화는요. 성향에 따라 그렇게 들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후 교감을 하면서 아이들과의 대화는 대부분 다 존댓말에 이렇게 그런 뉘앙스로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방송으로 녹음을 할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몽이는 좀 달랐어요. 몽이는 너무나 활기차고 존대어를 한다라는 느낌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렇다고 막 기분 나쁜 그런 게 아니고 이 아이의 성향대로 들렸기 때문에 이 아이는 반말을 늘 했었던 아이인데 지금 보니까 존댓말을 계속 저에게 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놀랬죠. 말투가 좀 다르네. 왜 반말로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들리는 것이니? 라고 제가 물으니까 뽕이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렇네요.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라고 합니다. 웃음소리도 뭔가 좀 더 성숙해진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은 더 성장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곧 환생이 가까워지면서 무언가 아이가 좀 더 성장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목소리가 존대어로 들리고 있어요. 저에게 요청하신 말을 전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아픈 것 없이
건강하게 엄마와 가족들과 함께 지내도록 하자고 이 말을 전해주셨어 라고 전했습니다. 네, 잘 부탁해요. 예전처럼. 네, 이렇게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엄마가 몽이 찾으러 가면 예전에 반겨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이야기를 전해주시던데 라고 물어보니까요. 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반가운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할게요. 있는 힘껏.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몽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원하시는 대답이 있을까요? 네. 만나는 때는 9월에서 10월로 네, 제가 받은 이미지, 영상을 통해서는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9월에서 10월. 네. 그리고 네, 샵을 가셔서 아직 선택을 못 하셨다 했는데 샵을 가시면 네, 여자분이 안내해 주는 곳이고 또한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곳이라면 네, 우리는 그 샵의 환경을 보는 건 아니에요. 그 샵의 환경은 사실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실 더 중요한 건요. 존속해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아무리 깨끗하고 뭐 하면 뭐예요? 내가 정말 만날 때 다 돼서 이 가게가 문 닫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건 정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조금 규모가 있는 곳을 살펴봐 달라고 제가 하는 거거든요. 아이가 그곳에서 오래 있지는 않아요. 예. 태어나서 모유를 먹는 기간이 사실 더 중요하지 샵은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에게 다가오게끔 하는 중간의 역할일 뿐이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샵의 환경이. 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도 중요하지는 않아요. 내 옆 동네에 있든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과정일 뿐이지 대부분의 샵에서는 그렇게 오랜 기간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에 막 몇 달 이상 이렇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들은 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언제 올 곳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분명히 하실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번 8달의 아이를 이곳에서 구입하길 원해요 라고 하면은 네, 그 샵의 사장님은 미리 가서 그때 맞춰서 올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를 방치해두지 않을 거니까요. 우리가 네. 우리가 오라고 해놓고 엄마가 안 찾아간다고요? 그런 거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몽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몽이에게도 어떤 성장하는 단계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